네.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과다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들이 뭐 포도, 복숭아 할 것 없이 다 과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과다 생산이 되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이나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내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해도 먹고 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에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5천만 정도의 인구 가지고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해야 되는 원인이죠.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신선을 유지해서 보내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건대추 같은 경우를 가공했을 때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시설입니다. 대추 같은 경우는 만생종입니다. 만생종이라 하는 것은 10월달 정도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 과일들을 대부분 늦게 과일을 한다 그래가 수확을 한다 그래서 만생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생종 과일일수록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비나 설이나 우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가 많고, 특히 대추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맞으면은 열과도 많이 생기고 특히 못난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꾸준하게 사과대추든 건대추든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비가림 시설이나 하우스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고, 농가에서도 수출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고급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을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단계에서 그런 맛내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퇴비, 초생재배, 미생물, 또 여러 가지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넣어서 미량 요소로 입을 두껍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일단 보존해야 되고, 세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농약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도 GAP라는 우수 농산물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등록되는 농약을 안정성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그 잔류농약 검사에도 통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할 때 그런 어떤 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특수 비닐을 포장을 다 해서 유통기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이런 농산물들이 타고 갈 때에도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 쉽게 변질이 되지 않게끔, 온도 변화에도 좀 덜 영향을 미치게끔 그런 어떤 유통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신선 비닐을 넣어서 그렇게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건대추 같은 경우나 또는 다른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일을 좀 크게 키우는 대부분 이 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과일을 좀 비싸게 많이 이렇게 수매도 하고 또는 또 경매가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 안 해도 되는 좀 과일을 크게 키우는 비대제라는 호르몬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써버리면 저장에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과일에도 맛도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수출을 하면은 반드시 퍼석퍼석한 과일, 맛없는 과일이 왜 이러느냐고 소비자 AS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는 임산물에 대해서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죠?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이제 멘토로서 대추 쪽에 멘토로 돼 있어갖고 인문진흥을 해서 멘토 지정을 받고,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는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기 시작하고, 또 유튜브를 되게 좀 잘 봤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되게 좀 쉽게 전달을 했다. 아마 영상을 좀 잘 찍어주시고 준비를 잘 해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참 웃자다가 저도 궁금해갖고 조회수를 보니까, 몇만 회를 넘어가더니, 급기야 한 10만 회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꼭 가서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몸이 좀 바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기 시작하고, 연간 한 20회 정도를 다니던 강의가 한 30회 정도로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어떤 데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깨가 참 많이 무겁다는 느낌을 들게 되고,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임업진흥원하고 같이 또는 산림과학원 또 대추연구소 이렇게 해서 우리 특히 사과대추나 대추 쪽에 포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포럼도 아마 임업진흥원하고도 같이 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발전이 크게 되었던 거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상을 받고 이제 임업진흥원에서 우리가 받은 수출 관계되는 어떤 유망 수출 발굴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밑거름이 돼서 새로운 회사를 젊은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50대와 30대거든요. 30대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했는데 많은 상도 받았고, 또 별 시설 아직 크게 시설이 없지만은 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산전수전도 많았습니다만은 어떤 그 가장 큰 변화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두 번째는 기존의 수집 상인들한테 이렇게 대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제 호르몬제를 막 크게 쳐갖고 뭐 부피로 상자뛰기로 이렇게 상조를 해서 수입 상인들한테 판매하고 가격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걸 한 20% 이상 좀 우리가 위탁 판매도 하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농가 소득도 좀 한 20%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회사가 많은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같이 임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발돋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